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 비류와 같이 내려와 백제를 건국하는 온조왕. 삼국사기 권13 백제본기 제1 온조왕. 백제 시조 온조왕의 아버지는 추모인데 혹은 주몽이라고도 했으며 북부여에서 난을 피해 졸본부여에 이르렀습니다. 부여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3명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둘째 딸을 아내로 삼도록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아 맏아들은 비류라 하였고 둘째 아들은 온조라 하였다는데 혹은 주몽이 졸본에 도착하여 월군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두 아들을 낳았다고도 합니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마침내 우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부하하게 올라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는데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10명의 신하가 가나였습니다. 이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혔으니 이렇듯 하늘이 내려준 험준함과 지세의 이점은 얻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여기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류는 이를 듣지 않고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로 돌아가 살았고 온조는 강 남쪽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 북호를 십제라 했습니다. 이때가 전한 성제홍가 3년이었는데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 없었습니다. 위례에 돌아와 보니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들도 평안함으로 마침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다 죽었고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에 기부하였습니다. 훗날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즐겨 따랐다고 하여 국호를 백제라 고쳤는데 그 계통은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같이 나왔기 때문에 부여를 성씨로 삼았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는데 시조 비류왕의 아버지는 우테로 북부여왕 헤브루의 서손이었고 어머니는 소선호로 졸본인 연타발의 딸이었습니다. 처음에 우테에게 시집가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비류라 하였고 둘째는 온조라 하였으며 우테가 죽자 졸본에서 과부로 지냈습니다. 뒤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하자 기원전 37년인 전한건소 2년 봄 2월에 남쪽으로 도망해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북부를 고구려라고 하고 소선호를 맞아들여 왕비로 했습니다. 주몽은 그녀가 나라를 창업하는데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총애하고 대접하는 것이 특히 후하였고 비류 등을 자기 자식처럼 대하였습니다.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에게서 낳은 아들 유류가 오자 그를 태자로 삼고 왕위를 잇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말하였습니다. 처음 대왕께서 부여의 난을 피하여 이곳으로 도망쳐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가산을 내주어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위협을 도와 어머니의 조력과 공로가 크다. 그런데 대왕께서 돌아가시자 나라가 유류에게 돌아갔다. 우리가 공연히 여기에 있으면서 쓸모없는 사람같이 답답하고 우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머님을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 살 곳을 선택하여 별도로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마침내 그의 아우와 함께 무리를 이끌고 태수와 대수 두 강을 건너 미추홀에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북사와 수서에는 모두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동명의 후손 중에 구태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이 어질고 신의가 돈독하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대방 옛 땅에 나라를 세웠는데 요동 태수 공손도가 자기 딸을 아내로 삼도록 하였으며 마침내 동의의 강국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어느 주장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야기 속의 역사. 이 사료는 삼국사기에 전하는 백제건국 신화로 백제건국 시조는 다양한 사료에서 전합니다. 삼국사기 온조왕 즉위조에서는 백제시조를 온조라고 하였으나 그 주에서는 온조가 아닌 비류로 전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기이편 남부여조에서는 온조로 되어 있고 수서북사 백제전에는 동명의 후유인 구태가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고 해 구태가 백제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길본기 환무천왕 8, 9년조에는 백제태조 도모대왕으로 기록되어 온조, 비류 구태가 아닌 도모라는 또 다른 백제의 시조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제 시조에 대한 신화가 다양한 것은 백제의 건국 과정에 여러 세력이 참여했거나 당시 각 세력마다 독자적인 건국 신화를 가졌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백제의 시조 전승에 대한 사료는 단순한 건국 신화가 아니라 백제가 건국되는 과정과 그 이후
역사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신화로 자리매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명의 백제 시조에 대해 전하고 있는 삼국사기의 내용은 백제의 건국 및 초기 사회의 모습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삼국사기 온조 왕조의 기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몽 온조로 이어지는 북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건국 신화입니다. 이 기록에서는 주로 온조 아버지인 주몽과의 관계, 유류의 등장으로 인한 남하, 그 후 위해성에 정착하여 백제를 건국하기까지 온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문에 이어 나오는 할주 부분으로, 이에 따르면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가 주몽이 아닌 우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앞서 보이는 주몽 온족의 중심의 서술에 비하여 일관되게 부여 계통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서술의 중심 역시 온조보다 비류에 맞추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러 기록을 종합하여 본다면 비류와 온조 세력은 고구려에서 남하한 이후 각각 미추홀과 의리에 정착하여 소국을 세우고 한강 중하류 지역에서 세력 증대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들 세력은 한강을 매개로 하여 보다 확대된 연맹체를 형성하였고, 이는 백제가 성립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국설화에서 비류와 온조가 형제라고 표현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실제 혈연상의 형제보다는 두 집단이 연맹을 형성하고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형제로 결합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추홀에 남아있던 비류 세력이 귀부해 오고 온조왕이 토착마한 세력을 통합하여 국호를 십제에서 백제로 바꿨다는 것은 백제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백제의 시조가 온조라면 비류를 시조로 하는 전승이 언제, 어떻게 하여 형성되었는지 의문이 남는데, 이와 관련해 백제의 왕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류와 온조를 각각 시조로 받드는 전승은 초고왕계와 고위왕계의 교립에 따른 현실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백제 초기 왕위 계승은 대로왕 이후 초고계와 고위계가 양립하면서 전개되는데,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고위왕, 즉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은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고위왕은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전 왕의 아들이 아닌 초고왕의 모제로, 즉 위에 기존 왕계와 다른 존재로 표현된 점에서 고위계와 초고계의 교립을 왕실 세력의 교체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비류와 온조 시조 전승은 각각 우태비류 고위왕으로 이어지는 고위왕계와 주몽 온조 초고왕으로 이어지는 초고왕계로 나누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대체로 백제 왕실은 고위왕계가 개왕을 끝으로 단절되고 근초고왕이 즉위하면서 다시 초고계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근초고왕대에 백제의 사서인 서기가 편찬되면서 백제사는 온조를 중심으로 하는 시조 전승으로 재편되어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삼국사기에 전하는 백제의 건국설화는 백제의 건국 과정과 이에 참여한 다양한 세력 및 그 성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건국 과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 전개되는 백제 왕실과 관련해서도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비류와 같이 내려와 백제를 건국하는 온조왕 이야기였습니다.